자, 오늘의 영화는 무엇이냐? 빅피쉬라는 작품인데요. 노란 황수선화 장면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언제까지 소개팅 나가서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는 질문에 저는 어바웃 타임 좋아해요. 뭐 노트북 좋아합니다. 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언제까지 그럴래요? 소개팅 나가서 저는 빅피쉬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상대는 그냥 뻑이 나가는 거야. 아니 빅피쉬를 아세요? 뭔가 좀 빅피쉬라고 하면은 시네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바웃 타임 이런 것보다는 이 남자 뭔가 좀 뻔하지 않은 매력이 있다. 자, 그러면 줄거리를 대충 알아볼까요? 영웅들이 그러하듯 이 작품의 주인공 에드워드 블룸도 비범하게 태어납니다. 근데 애기 출산 장면으로 컬링하는 건 진짜 정신이 살짝 좀 아찔해지죠? 자, 그렇게 태어난 애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겠어요? 아니죠. 여러 가지 모험담을 겪는 이야기인데 뭐 마녀의 집도 갔다가 하승진 닮은 거인이랑 여행도 하고 그러다가 신발이 전봇대에 주렁주렁 매달린 그런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마약 판다는 은화 아닌가요? 난 그래서 갱스터 마을인가 싶었는데 그런 마을은 아니었고요. 그냥 머리가 꽃받친 사람들만 모여있는 마을이었는데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다 헷가닥 돌아있잖아요. 뭔가 좀 나사가 다 빠져있어. 그래서 약간 색감도 그렇고 이거 미드소마 같은 그런 작품인가? 하면서 처음 봤을 때는 오들오들 떨면서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긴장 상태로 보고 있는데 애기가 에드워드 블룸의 신발을 훔쳐가지고 전봇대에다 휙휙 감아버리죠. 신발을 던져서.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에드워드 블룸 이제 마을에서 탈출을 못하겠구나. 평생 여기서 썩어야 되겠구나. 와 이런 스릴러였어 하면서 했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결국에는 그냥 맨발로 뚜벅뚜벅 마을을 걸어서 나가더라고요. 나는 진짜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마을을 빠져나가서 죽음을 전하는 까마귀도 만나게 되는데 이거 뭐 귀멸의 칼날 아니야? 깍깍 에드워드 블룸의 고모 격파 블룸 아버지 격파 깍깍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의 불륜을 블랙 코미디로 가볍게 넘기는 씬이지만 이런 능력을 가진 나는 어떻겠니? 라는 질문은 마음 한켠이 씁쓸했습니다. 능력을 책임이라고 이제 대체해서 보면은 가장의 무게를 가진 자신이 어떻겠냐고 하소연 섞인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며느리가 반응을 너무 잘해줘. 사회생활을 너무 잘해. 원래 그런 거는 병먹금 해야 되는데 맞장구를 너무 잘 쳐주니까 나 같아도 시청자들이 이제 댓글 열심히 달아주면은 신나가지고 막 말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안 쓰는 건가요? 일부러 그냥 아닥하라고? 나 진짜 섭섭하다. 서운해. 그러고 나서 영화는 희대의 명장면으로 넘어가죠. 서커스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달마다 정보 하나씩 받기로 하면서 노동 착취를 당하죠. 그래도 주인공은 개의치 않고 그녀는 음악을 좋아해. 그녀가 좋아하는 건 황수선화야. 뭐 이러면서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3년을 일했어요. 3년을.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다음부터는 뭐 별거 없어요. 계속 뭐 아버지의 무용담 퍼레이드인데 근데 작중에 아버지의 무용담이 다 가짜는 아니라는 어머니의 언급이 있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아버지는 진짜 강도짓을 한 거고 노도가 돈을 보낸 건 거짓말 아니야? 그 돈으로 흰 울타리가 쳐진 집을 산 거고 아버지가 계속 갈증을 느끼는 건 끝내 씻어내지 못한 죄책감 즉 속죄의 갈망이라는 은유? 그러면 부인이랑 같이 욕조에서 운 것도 납득이 되는데 라고 하면 또 손가락질 받나? 그래서 아들도 맨 마지막에 가면은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되게 가슴 한켠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일단 빅피쉬를 해석하려면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상상이냐, 가짜냐, 진짜냐에 대한 진위 여부를 먼저 설정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아버지의 상상을 진짜라고 믿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니 그게 가짜면은 뭐 아버지를 뭐 그냥 치매 노인을 만들어 놓고 무슨 조현병 마냥
어휴, 아이고, 아버님, 또 그러신다. 또.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약 드세요. 뭐 이따구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라고 믿고 싶었는데, 영화에서 그냥 못 박아버려. 아버지의 상상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근데 치매 노인은 그냥 제가 농담 삼아서 한 얘기고요. 진짜 영화의 의도는 무엇이냐. 그 외근이 잦은 아버지가 아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동화를 읽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작품이에요. BPC가 그 로맨틱한 장면에 가려져서 그렇지 저는 최고의 가족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케네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도 그 청력이 약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직접 지어내서 들려주죠. 그래서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도 아들이 이해하기 쉽게 묘사 같은 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에드워드 블룸도 아들이랑 같이 시간을 잘 못 보내주니까 아빠가 외근 나가서 이런 일을 겪었다. 근데 또 허술하게 이야기를 짜면은 애가 눈치챌 테니까 더 세세하게, 더 진짜처럼 그렇게 연기한 거 아닐까요? 그린북의 토니도 거짓말이 아니라 허풍이라고 하죠. 빅피쉬의 아버지도 그냥 단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뿐이야. 왜냐? 그는 가장이고 기둥이니까 현실의 고단함을, 나의 나약함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유쾌한 척 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자기라고 집 떠나가지고 가족들 다 있는데 그렇게 외근 생활을 하고 싶겠냐고요. 자기도 너무 힘들고 몸도 마음도 지치겠죠. 근데 그거를 내색할 수가 없어요. 다만 문제는 그거를 아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그만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적당히를 모르고 1절, 2절, 3절, 4절까지 다 해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애가 다리털이 쑥하게 자랐는데도 아직도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러고 앉았으니까 귀에서 피딱지가 나는 거죠.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나 같아도 기분 더럽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은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거든.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동화가 아니란 말이야. 진짜 for real in real world에서는 살기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의 상상은 아들에게 독인 거죠. 아니 아들이 나는 15년 동안 가슴살 그 퍽퍽한 것만 먹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보니까 다리살만 먹고 있어. 닭다리만 계속 뜯고 있었던 거야. 그 화가 나 안 나? 나는 15년째 갇혀서 군만두만 먹고 살았어요. 화가 나 안 나? 그런 맥락이죠. 하지만 결국엔 아들도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고 결국엔 나중에 철이 들더라고. 자기 아들한테 다시 아버지의 이야기를 대물림해줌으로 영화는 끝이 나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마지막에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소멸이 아닌 강가의 매기로 돌아가는 씬이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버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가족들 곁에 있는 거예요. 계속 기억되고 이야기로서 존재하니까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도 난 이런 식으로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게 그런 암시가 아니었을까요? 아버지가 나는 죽지 않는다. 이야기로서 너네 곁에 계속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저도 가끔 이제 할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이 작품을 꺼내보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빅피쉬는 어떤 영화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나는 이 영화가 좋았어요. 난 이 영화가 싫었어요. 같은 리뷰도 괜찮으니까 이 영상이 감상을 공유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는 영화력 찐한 걸로 돌아오겠습니다.